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 눈앞의 일에 쫓기고 내일의 성공과 안정을 꿈꾸며 쉬는 법을 잊은 채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나 세월은 그 모든 열정을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때를 데려온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숨이 가빠지며 한때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진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묻게 된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다산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삶과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품고 살았다. 그는 벼슬길에서도 유배지에서도 자신이 깨달은 삶의 이치를 글로 남겼다.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영광과 좌절을 모두 맛보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도 했다. 그러나 그는 좌절 속에서도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그 답을 후세에 남겼다. 정약용이 말하는 노후의 행복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이 곁에 있으며 하루가 고요하면 그것이 곧 큰 복이다. 젊은 날의 성공과 부귀가 노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그의 사상 속에는 늙음을 두려움이 아닌 성찰과 충만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다산의 글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 그가 전하는 5가지 지혜를 따라가 보려 한다. 그 길 위에서 각자의 노후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품으면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끝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의 삶을 보면 이 말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쓴 결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나라의 중요한 관직을 맡으며 수많은 사람과 문서를 상대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는 늘 가득 찼다. 편지, 보고서, 청탁서, 논쟁문. 하루가 온통 해야 할 일로 가득했다. 그러나 벼슬길에서 물러나 유배지 강진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방 안에는 오직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작은 찻잔뿐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 방이 비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물건이 없으니 생각이 맑아졌다. 노후의 가장 큰 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쥐고 있는 욕심이다. 많이 소유해야만 안심되는 습관, 젊을 때 지위와 명성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 과거의 영광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집안에 물건이 많아도 그 사이를 오가며 즐거워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들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치워야 할 짐이 되고 관리해야 할 부담이 된다. 정약용은 책 속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남겼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흔들릴 때마다 넘친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 노후의 단순함은 가난이나 무기력과 다르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어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는 선택이다. 옷장 속에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 창고에 먼지만 쌓인 가구와 기계, 책꽂이의 이름도 모르는 책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비워내는 날 마음의 숨통이 트인다. 물건뿐 아니라 인연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명절이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늘 불평과 뒷담화를 늘어놓는 사람,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선한 법 하나면 100명의 무리를 이긴다.
그러나 그릇된 물이 하나면 100명의 선한 벗을 해친다. 노후의 단순함은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단순한 삶은 하루를 가볍게 만들 뿐 아니라 삶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그 소박한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작은 마루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글을 썼다. 그는 말했다. 파도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나 나는 그 무한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을 씻었다. 그 순간 그는 권세도 재물도 시끄러운 세상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노후도 다르지 않다. 텔레비전 속 화려한 광고와 뉴스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길의 끝은 채움이 아니라 공허다. 반대로 덜어내면 남는 것은 마음의 여백이다. 여백이 있는 사람만이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이웃과 나누는 한마디 대화 속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정약용이 강조한 단순함은 결국 마음을 비우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 비움은 물건, 관계, 욕심을 줄이는 데서 온다. 그렇게 하루를 가볍게 만들면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노후는 더 평안해진다. 정약용은 평생 글을 쓰고 학문을 탐구한 학자였지만 그의 하루는 결코 책상 앞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기 전 집 주변을 걸으며 몸을 풀었고 봄이면 밭을 갈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었다. 그는 말하였다. 몸이 게으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몸은 더 빠르게 굳고 머리는 더 빨리 흐려진다. 몸이 굳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일정 시간을 몸을 쓰는 일에 투자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고 밭을 매며 글의 구성을 다듬었다. 그에게 몸의 움직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였다. 그는 말했다. 걷는 것은 생각을 풀어내는 열쇠요. 손을 움직이는 것은 번뇌를 흘려보내는 길이다. 오늘날 의학에서도 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다. 걷기와 가벼운 노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며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움직임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쉬려야지. 그러나 쉬는 것이 곧 몸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쉬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글 속에서 이런 비유를 남겼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흐르는 물이 맑듯 움직이는 몸이 오래간다. 노후의 움직임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아침 햇살이 드는 길을 걸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마당의 화분을 돌보는 것,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운동이다. 정약용이 살던 시절엔 헬스장도 고급 운동기구도 없었다. 그의 운동은 삶 속의 일이었다. 빨래를 널고 책상을 옮기고 벽을 쓸고 밭에 잡초를 뽑는 것, 그 모든 일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였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몸을 움직이면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지혜와 해답이 나온다고 믿었다. 유배 시절 그가 걷던 길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다. 봄에는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가득했으며 가을이면 갈대가 파도처럼 밀렁였다. 그는 그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몸의 활력을 되찾았다. 노후의 움직임을 멈춘 사람과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는 단 몇 년 만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움직임을 멈춘 사람은 관절이 굳고 숨이 가빠지고 생각이 느려진다. 반면 움직이는 사람은 표정이 살아있고 눈빛이 반짝이며 말이 또렷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다.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늙게 하고 부지런함은 하루아침에 젊게 한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몸이 버거운 사람은 하루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으면 된다. 걷는 동안 숨소리를 느끼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내려간다. 노후의 부지런함은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리듬이 있는 삶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든다. 정약용이 말한 부지런한 모험이란 결국 살아있음을 느끼는 모험이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밝음과 어두움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말했다. 벗은 나를 닮아가고 나도 벗을 닮아간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이 함께하는 이의 기운과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젊을 때는 사람을 가려 사귀는 일에 그리 신중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연을 맞이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한정되어 있기에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정약용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입으로는 덕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해를 품는 자가 많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나의 평안을 해치고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그는 또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 한두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매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진다. 노후에는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정약용은 좋은 벗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대와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 그런 벗은 많을 필요가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삶 속에는 좋은 벗과의 인연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배지 강진에서 만난 다산초당의 제자들과의 교류는 유명하다.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책을 읽고 때로는 시를 지어 나누었다. 그 우정은 이해득실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비롯되었다. 노년의 사람을 가려 사귀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해롭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런 인연이 내 남은 시간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정약용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잘못된 무리는 한 사람의 선을 무너뜨리고 100사람의 덕을 해친다. 좋지 않은 기운 속에 오래 있으면 그 기운이 결국 나를 변하게 만든다. 오늘날 노후의 인간관계는 예전보다 더 복잡하다. 가족, 친척, 이웃뿐 아니라 각종 모임,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관계의 범위가 넓다.
이럴수록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을 가려서 곁에 두어야 한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대화와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인연. 이런 관계가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준다. 반대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나의 기쁨에 시기하고 나의 어려움에는 무심한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정약용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좋은 법과의 차 한 잔이 천냥의 재물보다 낫다. 그 한 잔 속에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살아갈 힘이 담겨 있다. 노후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남은 생의 무게를 가늠한다. 진정한 벗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을 한두 명이라도 가지면 노후는 외롭지 않다. 정약용은 평생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젊은 시절은 물론 유배로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하루는 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말했다. 배움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등불을 끄면 어둠이 오듯 배움을 놓으면 삶이 흐릿해진다. 나이가 들면 배움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승진할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칠 일도 없으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 쌓은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생각을 경계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움직이지 않으면 곧 굳어버린다고 했다. 물레방아가 물이 없으면 멈추듯 머리도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서히 닫혀간다. 그의 유배 생활은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농사짓는 법을 익히고 한의학을 연구하며 지와 산문을 쓰고 백성을 위한 행정 제도를 정리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들은 그 배움의 열정에서 나왔다. 노후의 배움은 젊을 때와 다르다. 젊은 시절의 배움이 성공과 생계,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면 노후의 배움은 마음을 살찌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손끝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생긴다.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역시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단련시킨다. 정약용은 배움이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라고 보았다.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고립되기 쉽다.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그는 말했다. 배움은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한다. 흐르는 물이 맑듯 배우는 마음은 늘 새롭다. 노후의 배움을 이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마을 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그림, 글쓰기, 공예를 배울 수도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세계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배움의 즐거움은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담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사라진다. 10살, 20살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 찾아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배우되 게으르지 말고 익히되 자만하지 말라.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그에게 배움이란 인생 끝까지 걸어야 할 길이었다. 배움은 기억력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의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노후의 고립을 막는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연대감이 생기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게 된다. 정약용이 그랬듯 노후의 배움은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다. 이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다른 기쁨을 찾게 된다. 그는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책을 읽었으며 배움을 즐겼다. 그것이 그의 노년을 지탱한 힘이었다. 우리의 노후 역시 그렇다. 배움은 삶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젊게 하며 세상과 나를 이어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정약용이 남긴 이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노후는 결코 고요한 쇠락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 마음이 더 넉넉해진다. 그에게 있어 나눔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었다. 그는 벼슬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 있을 때나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게 했다. 젊은 시절 관직에서 녹봉을 받을 때면 그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배지에서는 자신이 기른 채소와 곡식을 나누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글을 가르쳤다. 그 나눔 속에서 그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노후의 나눔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 젊을 때는 나눔이 사회적 책임이거나 인맥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후의 나눔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눔을 돈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경험, 지혜, 시간,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마음이다. 노후의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손주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동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이웃이 아플 때 반찬을 해다 주는 것, 모두 값진 나눔이다. 정약용이 살던 시절에도 이웃 간의 나눔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 마제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분쟁을 풀어주고 농사 기술을 전하며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의 나눔은 결코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받는 이가 부끄럽지 않게 하고 주는 이도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겸손한 나눔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나눔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후의 나눔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은 나눔이 쌓여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 나누는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보다 같이 살아가는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재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정약용은 글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베푸는 손은 가난하지 않다. 주는 마음이 부자다. 이는 나눔이 결국 나를 더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다. 노후의 나눔을 멀리하는 사람은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 반대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 속에서 힘을 얻는다. 나눔은 사람의 관계를 살린다. 외로움은 벽을 높이고 나눔은 문을 연다. 그 문을 통해 따뜻한 말과 웃음이 오간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나눔은 곧 안전망이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눔은 생명을 이어주었고 전염병이 돌 때 서로 돌보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노후의 나눔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는 사람도 변하게 한다. 주면서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내 삶에 감사하게 된다. 그 순간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은 돈이 아닌 따뜻함이다. 정약용이 말한 나눔의 본질은 결국 서로를 살리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의 노후는 비어 있지 않고 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었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남길지 고민할 때 재물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평생을 지탱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빛나게 한다. 정약용의 지혜는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법이 결국은 단순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려준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좋은 사람과 인연을 지키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 5가지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그 평범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에 이 원칙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가치를 지닌다. 노후란 더 이상 세상을 쫓아 달리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걷는 시간이다. 그 길 위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며 어떤 일에 힘을 쏟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무게와 색깔은 달라진다. 정약용은 자신의 노후를 유배지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평온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 그의 하루는 단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고 그 풍요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노후의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노후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며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은 자란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그 장이 고요하고 평화로울지 아니면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할지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약용의 5가지 지혜는 그 선택의 길잡이가 된다. 그 길을 걸으면 노후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변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해져야 한다. 욕심은 줄이고 몸은 부지런히 쓰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과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안 순간 남은 날들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정약용이 말한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자. 그러면 내일은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